안녕하세요. 비전문가의 책 쓰기로 돌아온 18년차 회사원 광케입니다. 저는 책 쓰기에 대해 앞으로 4편의 유튜브 영상을 매주 올릴 예정입니다. 본격적인 내용에 들어가기 앞서 책 쓰기 영상을 올리게 된 배경을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본명은 김준학입니다. 네이버에서 김준학이라고 치면 딱 한 명이 나오는데 그게 접니다. 자랑이냐고요? 네, 자랑입니다. 농담이고요. 사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저의 인물 정보에 나온 직업이 회사원이 아닌 작가로 나온다는 것입니다. 아니, 회사를 18년 동안 다녔는데 작가로 나오다니 좀 특이하죠. 그 이유는 제가 회사를 다니면서 여러 권의 책을 냈기 때문입니다. 순간 제가 책을 집필했다고 말씀드리려다가 집필이라고 하면 너무 거창하고 전문가스러운 것 같아 보여서 책을 냈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제가 봐도 저는 전문 작가라고 보기에는 많이 부족하니까요. 지금부터 인물 정보에 보이는 책 3권을 간략히 소개해 드릴 텐데요. 이 책들을 소개해 드린 이유는 여러분들도 책을 쓸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기 때문입니다. 누구에게나 자기 자신의 삶을 통한 컨텐츠는 있게 마련이니까요. 우선 첫 번째로 MBA 스펙업 바이블이란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MBA에서 함께 공부하던 형님들 2명과 함께 파트를 나누어서 쓴 책인데요. 아무래도 MBA 경험담이란 소재가 있고 저를 포함해서 이제 3명이 함께 집필을 하다 보니까 책 분량에 대한 부담이 적었던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생생한 경험담 중심으로 내용을 구성하다 보니까 MBA 준비에 가장 도움이 많이 되었다. 단언컨대 이 책은 국내 MBA를 준비하는 데 가장 현실적인 도움이 되는 책이었다 등의 리뷰를 얻기도 했습니다. 지나고 나서 생각해보면 개인적으로 책을 여러 명이 함께 쓴다는 것, 즉 공저자로 참여하는 것은 책 쓰기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고 한편으로 저자명 가운데 자신의 이름을 발견할 수 있게 해주는 놀라운 경험을 제공하는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책은 40살 회사원이 30살 회사원에게 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 제가 40살이 되던 해 회사에서 6개월간 휴직을 하며 리프레시 시간을 가진 적이 있었는데요. 휴직 바로 직전에 일하던 팀에는 30대 초반의 후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후배들 중에는 제게 회사 생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조언을 구하는 친구도 있었고, 한편으로는 제가 회사를 좀 더 다녀본 선배 입장에서 해주고 싶은 얘기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얘기들을 모아서 휴직기간 일부를 활용해 이 책을 썼습니다. 원래는 교보문고 같이 유명한 서점에 이 책이 짠 하고 깔릴 것을 상상하면서 썼는데요. 결국은 이 책은 종이책으로 세상에 나오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샘플 원고를 보고 관심을 보이는 일부 대형 출판사도 있었습니다. 당시에 제 책의 출판을 검토했던 출판기획팀장님이 많이 조언을 해주셨는데 제가 경험한 대기업의 30대뿐 아니라 더 다양한 30대의 고민을 청취해보라는 말씀도 해주셨고 즉 타겟 독자에 대한 이해를 넓히라는 얘기였겠죠. 그리고 또 기억에 남는 얘기가 책이 잘 팔리려면 저자력이 있거나 컨텐츠력이 있어야 된다는 말씀도 해주셨는데 제게는 그 얘기가 참 강렬하게 다가왔습니다. 저같이 평범한 직장인들은 유명 인사가 아니므로 저자력이 없다는 얘기겠죠. 예를 들면 스티브 잡스의 자서전 같은 경우에는 어떤 내용이 적혀있든지 간에 저자 스스로가 아주 유명한 사람이기 때문에 저자력이 아주 강하다고 봐야죠. 이름만으로도 베스트셀러 예약인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컨텐츠력은 이제 작가 자체는 무명 작가라 하더라도 컨텐츠 자체가 아주 짜임새 있거나 사람들의 흥미를 유발하거나 트렌디한 혹은 아주 퀄리티가 뛰어난 그런 컨텐츠라면 잘 팔릴 수 있다는 이야기일 텐데요. 예를 들면 지적 대화를 위한 넓고 얕은 지식 같은 책을 보면 처음부터 그 저자는 유명한 작가는 아니었지만 좋은 짜임새 있는 좋은 컨텐츠를 제공함으로써 엄청난 베스트셀러의 반열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얘기를 듣고서 저자력이나 컨텐츠력이 없는 저 같은 사람에게 있는 거는 휴직 상태였기 때문에 시간밖에 없었죠. 그래서 저는 그 시간을 이용해서 동네 도서관에 매일매일 방문해서 여러 도서들을 참고해가며 꾸역꾸역 책을 일단 완성시키기는 해보았습니다. 세 번째 책은 세상에 나온 지 불과 수개월밖에 지나지 않은 슬기로운 팀장 생활이란 책입니다. 이 책 역시 사연이 많습니다. 저는 비교적 젊은 나이에 대기업 본사에서 2년간 팀장 생활을 했습니다.
야심차게 팀장 생활을 시작하긴 했지만 저보다 나이 많은 팀원들과 함께 회사의 목표를 달성해가는 과정이 만만치 않았습니다. 개인적으로 준비가 부족한 상태에서 팀장이라는 회사의 중간관리자 역할을 수행하면서 참 좌충우돌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물론 심리적 부담도 컸던 것 같고요. 다행이라는 표현이 맞을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저는 약 1년 전에 팀장이란 자리에서 물러나게 됐고 팀장을 하면서 겪은 경험들을 책으로 만들어 보기로 결심했습니다. 이 책만큼은 전자책이 아닌 종이책으로 출판해 보고자 하는 야망도 생겼죠. 기존 책들보다는 좀 더 나은 책을 만들어 보고자 오프라인 책쓰기 세미나에도 참석해 보고 또 첫 번째, 두 번째 책을 쓰며 깨달은 저의 부족함, 이런 부족함들을 세 번째 책을 통해서 채워보고자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 결과 제 이야기에 관심을 보이는 출판사도 나타났고요. 드디어 제 책은 비록 짧은 시간이었지만 교보문고나 영풍문고 같은 그런 대형 서점의 신간 판매 매대에 잠시 동안 자리할 수 있었습니다. 이상 3권의 제가 쓴 책에 대해서 소개해 드렸습니다. 맞습니다. 저는 전문 작가 아니고요. 베스트셀러 작가는 더더욱 아닙니다. 매일매일 회사에 출근해서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는 평범한 회사원입니다. 그럼 회사가 출판사나 언론사 혹은 기자냐고요? 아닙니다. 저는 통신사에 다니고 있고요. 원래 글 쓰는 걸 좋아하냐고요? 저는 글쓰기보다는 사람들과 어울려서 놀거나 운동하는 걸 좋아합니다. 그럼 왜 회사만 다니면 되지? 왜 굳이 책을 썼냐고요? 제 책이 있으면 뭔가 뿌듯하고 보람이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책 쓰기를 몇 차례 해봤습니다. 자, 여러분, 책 쓰기가 어려울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책은 누구나 쓸 수 있습니다. 다만 남에게 많이 읽혀지는 책을 쓰는 건 어렵습니다. 남에게 많이 읽혀지는 책을 쓴 사람은 제가 비록 아니지만 책을 출판해 본 사람 입장에서 저같이 책을 쓰려고 도전해 보시려는 여러분들에게 미력이나마 도움을 드리기 위해 이 영상을 준비해 봤습니다. 다음 편부터는 본격적으로 책을 어떻게 기획하고 어떻게 써내려가는지에 대한 실질적인 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초보 유튜버인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편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